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사의 심리학입니다. 전 솔직히 이분들이 처음에 외국 밴드인 줄 알았습니다. 웨이브 투어스입니다. 자, 동규님이 뽑아주신 곡은 어떤 곡이 인생곡인가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밴드인데 1975라는 밴드고요. About You라고 그런 곡이 있습니다. 사실 1975를 너무 좋아해서 앨범이 나올 때마다 계속 뭔가 최애곡들이 계속 바뀌었었는데 제일 최근에 냈던 2023년도? 그때쯤 냈을 거예요. 근데 About You를 딱 듣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됐지만 이 뒤로는 계속 최애곡이 되고 있어요. 글라스톤베리라는 페스티벌에서 마지막 셋리스트에 About You를 했었을 때의 뭔가 가사의 어떤 내용과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곡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글라스톤베리가 어떤 페스티벌인지 조금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떤 페스티벌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국에서 열리는 상징성과 뭔가 명예, 규모 이런 뭔가 삼박자가 다 들어가는 페스티벌이라고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로서의 꿈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그 헤드라이너에 섰다는 자체가 너무 되게 기뻤죠. 이 영상 속에서 팬들이 무슨 이제 매출을 약간 신을 보듯이 이렇게 막 홀려서 막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어바웃유를 막 들어요. 일단은 내가 저곳에 없는 게 너무 아쉬웠고 내가 저곳에 있었다라면 또 뭔가 하나의 새로운 영감이 또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기쁨에 뭔가 눈물이 날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동규님이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더 975 말고도 또 다른 영향을 준 밴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웨이브 투어스를 하면서의 뭔가 좀 참고를 좀 잠깐 했었던 팀인데 선셋 롤러코스터를 너무 선셋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 선셋 롤러코스터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중요한 밴드였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저희 웨이브 투어스에도 이제 관악기인 색소폰이 있는데 선셋 롤러코스터도 보컬이 주는 어떤 선율의 노랫말에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중간에 쉼표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다음 파트도 넘어가는데 그 다음 파트를 넘어가주는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때에 관악기가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그 선율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선셋 롤러코스터가 웨이브 투어스 음악을 처음 만들 때 시점에 있어서는 롤모델이라고 봐도 좀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저는 이제 동규랑 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밴드의 포맷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제가 좋아하던 여러 팀들이 그런 색소폰 그리고 뭐 건반 멤버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꼭 그 색소폰과 건반 멤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밴드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곡이 동규님에게 크게 다가왔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어? 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후렴구에는. 네. 지금 지금 이 곡을 고른 이유는 계속 제가 글라스톤베리에서 봤던 그 영상을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뭔가 관객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이지 않았나. 저한테도 똑같이 다가왔거든요.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준 멤버들과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관심 있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그 힘을 받아서 건강하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이 곡은 원래 제가 느끼기로 연인에게 말하는 곡인데 동규님은 이 곡을 우리를 잊지 않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돌리는 노래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단 한 분에게 가장 큰 감사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늘에 계신 여. 맞긴 해요. 근데 동규의 대답을 맡깁니다. 근데 진짜 맞긴 해요. 또 물론 저희가 기독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영광 돌리기 위해 이렇게 여태까지 잘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린 것도 있지만 결국엔 멤버들한테 가장 고마움이 크고 그리고 그래.
그래 잘하라고. 아, 장난이고요. 모든 영광은 멤버들에게. 교주신가요 혹시? 오늘 약간 룩도 조금 버니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멤버들한테 가장 감사의 마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이 부족하죠 사실. 예. 부족할 정도로. 그럼 더해. 더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길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 멤버들이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네. 아, 이게 남자들의 의리인가요? 아, 조금. 그렇다면 드러머로서 이 곡을 들으면서 좀 배울 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음원이랑 그다음에 라이브랑 이게 다르게 힘을 주려고 하듯이 분명히 1975 밴드 분들도 뭔가 항상 라이브에 집중을 또 다르게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절제는 하지만 되게 힘이 더 실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절제의 미학 같은 거군요. 네. 그렇다면 순종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규님이 실제 라이브 때 이제 녹음과는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 드럼은 또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좀 약간 질주하거나 폭주한다고 느낄 때가 좀 많이 있나요? 뭐 그야말로 살아있는 폭주 기관차죠. 아, 거의 짐승이다. 그렇지만 이제 녹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가녀린 햄스터 같은 아, 누가 그렇게 햄스터로 만드나요, 동규님은? 그 따뜻한 햄스터의 느낌으로 이제 그 음원에서는 연주를 하고요. 네. 이제 공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광진구의 불주먹, 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폭주 기관차. 네. 320km KTX 같은 느낌. 진짜 진짜 아, 이제 광진구의 불주먹이라고? 불주먹으로 그냥 드럼을 때려 부시는 거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또 과격한 그런 면모가 또 있어가지고 아 저도 되게 차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점들을 또 네.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와 이렇게 음원이 좀 다르다는 점. 네. 이런 게 또 라이브를 보러 가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규 씨 드러머로서 앞으로 팀 안에서 해나가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제가 지휘를 할 때도 있고 형들이 지휘하는 거에 제가 따라갈 때도 있고 결국엔 드럼의 어떤 자리에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저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고한 기둥이 되어주려면은 그만한 기본기와 그리고 정신력 그리고 계속 멈추지 않는 어떤 체력을 계속 단련시켜야지 탄탄하게 앞으로 쭉쭉쭉 더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웨이브 투어스를 듣는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 노래들이 항상 다양한 사랑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리곤 하는데 그게 뭔가 꼭 특정 지어서 대상을 생각해서 듣기보다는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널리 뭔가 좋은 영향이 퍼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싶네요. 사랑합시다. 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네,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규님의 사랑합시다를 마무리로 이제 어바추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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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 투어스의 베이시스트 차순종입니다.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 팀의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순종님께서 애니 선택해 주셨는데요. 애니는 순종님에게 어떤 곡인가요? 일단은 즐겨 듣는 노래는 되게 많았는데 사실 퀴즈 자체가 뭔가 인생곡을 고르라고 해가지고 직접 쓴 곡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고 저희의 인생 철학을 좀 담았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애니 곡을. 단순히 약간 듣기 좋은 곡이기보다는 삶 자체가 담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어렸을 때부터 불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네이버 카페에 그런 레드 칠리 페퍼스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올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 이제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유튜브와 각종 블로그, 카페에 이제 커버곡들을 올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멘토 시절로 활동하던 그 레드 칠리 페퍼스 기타 커버 영상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비공개한 거군요. 맞습니다. 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아, 어땠나요? 그때 영상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앳돼 보이는 친구가 자기 몸짱만한 베이스를 들고 맞아요. 네. 연주를 엄청 막 열정적이게 하던 걸 보고 되게 열심히 재밌게 음악을 즐기는 친구다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올리면서 생각나는 게 어그로꾼에 좀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자세가 좀 건들건들했나요? 건들건들 정석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댓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저를 네,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오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계속 이제 음악을 할 거고 나중에 가장 성공하는 거는 나일 거야라는 그런 오기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음악에 있어서 나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하는 그런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셋 다 그 음악 씬에서 어찌 보면 좀 이단아 같은 존재들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공생들 사이에서 그런 정석을 따라가지 않고 밴드를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지금의 웨이브터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N이라는 곡은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 곡인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미국 투어를 끝마치고 그 뒤에 바로 유럽 투어도 이제 매진 투어를 다녀온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성공이나 이제 그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세나 명예나 물질 이런 게 나라는 사람을 바뀌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념에 그런 곡을 좀 쓰게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했니? 우리가 그때 막 그런 우리 그 척도 뭐라고 했나요? 그런 숫자나 그런 사람들의 관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야 한다 라는 말을 좀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 포효기도 하면서 우리 밴드 원의 그 모토기도 한 그런 곡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N이라는 곡의 제목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데모 제목은 Say No였어요. 후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Say No를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순히 Say No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의 캐릭터를 좀 부여를 하자라는 얘기가 저희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니라는 그 캐릭터가 그런 세상 혹은 어떤 뭐 대상을 향해 이제 그 아니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림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애니가 아니랑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약간의 트위스트가 들어간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 솔직히 특정 게임의 캐릭터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됐었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아. 거기에 N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롤을 안 해가지고요. 좀 세대 차이가 여기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완전 롤 세대긴 한데. 아무튼 보통 청소년들이랑은 좀 다르게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네. 네. 그렇긴 합니다. 이 곡이 또 가사가 굉장히 또 직설적이에요. 모든 분들이 떼창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Fuck you, I'm saying no. 이 가사 어떤 분이 지으신 거예요? 제가 쓰기는 했는데 뭐 이게 평소에 욕을 많이 해요 제가. 평소에 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녹음할 때 좀 틀어지면은 네. 빡 이러거든요. 이제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좀 약간 습관성이군요. 네. 이거 나중에 이은이가 본다. 네, 근데 하여튼 욕을 최대한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원래 그 창작의 과정에서 사실 평소 하는 생각이나 말이 되게 좀 투영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렴이 들어가기 전에 그 Fuck you, I am saying no는 어떻게 보면 그 가사가 그냥 거기 있었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 딱 쓰고 나서 애들한테 가지고 갔을 때는 너무 직설적이거나 이제 좀 과격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은 오히려 그래도 이게 여기가 Fuck you가 없으면
곡이 안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가게 됐었던 그 문장이 가사입니다. 없으면 애니는 애니가 아니었다. 정체성이 없었던 곡이라 생각해. 그게 없음. 이 가사를 무대에서 관객들이 정말 많이 떼창해 주세요. 그걸 들으면 아티스트로서 오는 느낌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 투어 때는 항상 마지막 곡에 위치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통쾌하게 그 후렴구를 이제 딱 따라 해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덩달아서 약간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애들이 막 어떻게 보면 좀 열성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니엘도 되게 막 엄청 그 과격하게 또 노래를 또 불러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천상 락키즈들이긴 하구나. 아, 무대 정말 재밌게 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트로서도 저도 참여를 했어요. 인트로의 소리가 사실은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 네. 기타를 튠을 이제 그 옥타브를 낮추면 저음이 되잖아요. 그거가 이제 베이스, 되게 재밌는 베이스 소리가 나는데 사실 제가 아니라 이제 그 김다니엘의 그 기타 베이스도 이제 들어간 곡이죠. 숨은 비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브릿지 파트가 이제 다니엘이 또 쓴 멜로디였는데요. 그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음성 메모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반주 음악에 그 이제 다니엘이 부른 탑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아침에 보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가사를 덧입혀서 가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그래서 브릿지 파트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애니라는 곡은 다짐을 넘어서 밴드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곡인 것 같아요.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도 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변하지 말고 언제나 그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제 세 명이서 뭉쳤었던 이유는 진짜 즐거운 것을 하기 위해서 뭉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공도 성공이지만 친구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 변하지 말고 음악 열심히 해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도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 투어스 전체에게 인생곡이 될 수도 있는 곡인데 순종님이 좀 대표로 뽑아준 느낌이고. 맞습니다. 약속인가요? 약속인가요? 네. 네. 네, 전부 약속. 약속하셨습니다. 새끼 걸고. 약속. 새끼 걸고 네. 우리 함께 변하지 말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음악을 하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순종님, 그러면 네. 이제 애니는 우리 지금 이 마음 변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노래인데 꼭 우리 멤버들에게 한 가지씩 변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해주실 수 있나요? 드러나 보자. 넌 그래. 이게 변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변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어라. 그래.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대로 있고, 어차피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애들도 아니니까, 만약에 변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얘들아 빨리 결혼하고 역시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안정을 찾으라. 물론 지금도 안정적이지만 더 안정을 찾으라. 인생 선배다, 인생 선배. 대선배예요 진짜. 지금 애기도 생기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님 차례입니다. 오늘 인생곡으로 어떤 곡을 선택해 주셨죠? 라디오헤드의 노 서프라이즈와 킹크룰의 비스킷타운 둘 중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킹크룰의 비스킷타운을 골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음침하고 우울한 곡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있을 때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언제 이 곡을 들으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7년도에 이 앨범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정말 어린 시기로 밴드를 막 열심히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앨범을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맥북 하나 들고 만들던 시기였고, 인디 밴드로서 공연도 막 1년에 100회 이상씩 하면서 지내던 시기입니다. 20살 때 이제 진짜 가진 거는 열정과 몸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가 이 세상을 음악으로 승부 볼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킹크롤 노래를 들으신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까지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술인이라면은 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벌이만 되면, 이 정도 기준만 넘으면은 평생 음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준이 다들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은 그거를 이제 아득히 넘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딱 17년도에 앨범을 내면서 그때 당시 저희의 유통을 담당해 주셨던 부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작권이 100곡이 넘어가면 전업 뮤지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저작권 100곡을 넘기는 거가 좀 중요한 목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것과 별개로 음악만으로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저는 월세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야 되나?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음악만으로 막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넘겼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최근에 아, 백곡의 사나이. 네. 드디어 첫 번째 목표를 이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비스킷타운이 이제 2017년도 앨범 더 우즈에 수록된 오프닝 트랙이었어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많이 들었나요? 알다시피 킹크루의 음악이 되게 딥하고 무겁지만 하지만 되게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듯한 그 뉘앙스가 너무 좋아서 그 하루를 그냥 꼬박 그 앨범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이런 음악들은 많이 듣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드는 음악들은. 근데 다니엘님에게는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뭔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차분하고 우울하거나 좀 혼란스러움을 담은 곡들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지금도 엄청 밝은 음악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좀 딥한 음악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곡들을 세상에 많이 선보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당신은 우울함을 그런 긍정의 노래로 승화를 시킨 것인가? 두 가지를 다 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나 우울한 감정이 있고 행복한 감정이 당연히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잘 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스킷타운 안에서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I seem to sink lower, gazing in the rays of the solar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밝음을 뜻하는 태양과 그리고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라앉는다는 엽설적인 표현이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똑같이 I seem to sink lower in Biscuit Town, in Biscuit Town. Your shallow waters, I'm the deep seabed 이라는 가사가 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는 얕은 물에 존재하고 나는 깊은 해저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는데 이건 어찌 보면은 그 상류층과 하류층에 대한 그런 가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도 되게 개토 같은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런 상류층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그런 문구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음악 안에 본인의 메시지를 담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뭔가 계속 굳건히 나아가는 그의 모습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비스킷타운을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시기에 살았던 집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마치 그 비스킷타운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야경을 보듯이 딱 제가 살던 집이 정말 그 산 위에 있었고 그 막 엄청 좋은 집이 아니라 가진 거라고는 딱 그 야경만을 가졌던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야경을 보면서 그 비스킷타운을 듣던 순간이 되게 정말 뇌리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낭만에 몰빵한 집인 것 같아요. 야경만 있는 집. 요즘 진짜 가기 힘들지만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이란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야경이 낮에 봤을 때는 그 햇빛이 진짜 잘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수준이냐면은 집 문을 열면 숨겨진 등산로가 있었어요. 그 역에서부터 그 집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정말 그 제가 그 무거운 장비 기타랑 막 페달보드를 이렇게 이고 그냥 없이 가면은 한 25분이면은 가는 거리를 장비를 다 끌고 그 산을 올라가니까 한 40분 막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네, 진짜 추억이 많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좀 바이크 라이딩도 좀 즐긴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신날 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운되는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네. 다운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러한 장르라고 느껴지고 바이크를 타면서 듣는 음악들이 훨씬 사실 저는 더 잘 들리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들리고 스튜디오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풍경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 순간들이 되게 그 음악을 더 뭐랄까요? 맛있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다니엘님께서는 음악을 좀 바이크를 탈 때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웨이브 투어스의 곡들은 어떤 환경에서 들었을 때 가장 원작자의 취지에 맞게 들을 수 있는지. 모든 음악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함께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잘 갖춰진 그런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보다 뭔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혹은 혼자서 어떤 한 풍경을 느끼고 있을 때 곁들여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순간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스킷타운은 다니엘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전히 킹크룰의 음악을 들으면은 굉장히 새롭게, 그냥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음악을 썼으며 마치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되게 재밌는 요소도 많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든 연출적으로든 굉장히 멋진 시도를 많이 한 아티스트라서 저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연구 대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멋진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이렇게 저까지 마지막으로 오늘 가사의 심리학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다른 아티스트 그리고 저희의 곡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의미 있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안녕. 멤버들한테도 다시 한번 뭔가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만들고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사실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그 듣는 청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곡을 듣거나 할 때 그냥 자유롭게 해석해 주시고 하시는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음악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는 웨이브 투어스가 따뜻한 노래도 하고 실험적인 음악도 조금씩 하는 그런 밴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서 웨이브 투어스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음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음악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느껴졌거든요. 웨이브 투어스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이브 투어스 보면서 정말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웨이브 투어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 또한 웨이브 투어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